안녕하세요. 쇼핑몰 유튜버 가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와서 정말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영상 끝부분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갔겠습니까? 정확히 36개국을 갔지. 그 많은 곳을 가면서 공부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 너무 몰랐고 너무 많이 못 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설이 좀 길다. 다음부터 좀 짧게 해라. 당신이 자꾸 말을 거시니까 영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대본을 네가 이렇게 썼잖아. 웃긴 새끼네 이거. 앞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3번에 나눠서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은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반에서 5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수도는 호치민시. 야, 수도는 하노이잖아 임마. 좋아요. 수도는 하노이고요. 호치민시티, 다낭, 하이퐁, 나트랑은 직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87%가 비엣 쪽이고 나머지가 53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엣은 베트남 할 때 그 VIET에서 온 발음과 똑같고요. 한국에서 쓰는 베트남은 일본식 발음이고 현지인분들은 베트남이라고 발음하십니다. 베트남. 따라해 보실까요? 베트남.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못 듣겠다. 전 국토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4분의 3이 산지고요. 연평균 기온은 25도, 한겨울에는 15도인데 놀랍게도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워서요.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 키는 158cm, 몸무게는 50kg로 한국인보다 조금 더 작고 가볍습니다. 인구는 9,400만으로 한국의 약 2배 정도 되지만 면적은 3.3배, 쾌적하겠네요. 1인당 GDP는 2,400불로 필리핀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3만 불을 돌파했죠. 와우. 통화는 동을 쓰고 있고요. 빅맥 하나 가격이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베트남어에는 성조가 총 6개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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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트남은 63개의 성과 하노이, 호치민시티 같은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의 도, 광역시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초등교육이 5년, 중등교육이 전기가 4년, 후기가 3년 해서 합치면 한국의 12년과 똑같습니다. 종교는 불교인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오, 사회주의 국가들 보통 종교의 자유 없는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싶으시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베트남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머머리 하면 박항서 아이가. 박항서 아니죠. 호치민이죠. 베트남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딴 세종시가 있죠. 왜 호치민이 국민의 영웅인지 이해하시려면 인도차이나 전쟁을 아셔야 돼요. 인도차이나 전쟁은 총 3차까지 있는데요. 1차 전쟁은 그때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가시면 프랑스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전쟁인데 호치민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1차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를 하고 프랑스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북쪽은 공산주의 세력이 돼서 중국과, 남쪽은 자유주의 진영이 돼서 미국과 한 편을 먹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월남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으로 남쪽의 편이 되어서 전쟁에 참가하는데요. 이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세계 자유주의의 수호, 국군의 전투력 향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등을 꼽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간 거죠. 그 덕분에 한국 경제는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여행을 가셨다가 한국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베트남 어르신을 만난다면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차 전쟁도 북부 공산 진영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베트남이 완성이 되었고요. 3차 전쟁은 북쪽에서는 중국과 남쪽에서는 캄보디아와 마무리 국경 다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치민의 본명은 응우엔 다탕인데요. 이 응우엔시를 가진 베트남 사람이 무려 40%나 됩니다. 인구수로 하면 약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 그저께 베트남 축구를 보는데 응우엔 선수가 들어가고 응우엔 선수가 나오고 응우엔 선수가 들어가고 응우엔 선수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응우엔시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힘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 역사에는 정말 수많은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왕조의 이름을 다 응유엔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전 왕조를 잊혀져 버리게 하려는 거죠. 딘왕조, 레왕조, 쩐왕조, 호왕조, 리왕조 등 다양한 왕조가 있었는데 패배한 왕조는
응우옌 시를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된 이야기인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정권이 인구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평민들은 성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머리를 썼죠. 이 사람들한테도 성씨를 주자 해서 이전에 망한 왕조의 성을 준 거죠. 프랑스가 멸망시킨 그 왕조의 이름도 바로 응유엔이었습니다. 응유엔 씨를 또 준 거죠. 그래서 응유엔 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응유엔 씨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기원 후 200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남북으로 갈라져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통일된 거는 월남전 이후이지만 조금 더 이전에 보면 응유엔 왕조가 첫 통일을 이뤘고요. 그때 3명의 응유엔 형제가 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또 싸워서 3나라로 쪼개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응유엔 왕조가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베트남은 북쪽과 남쪽으로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남쪽은 인도네시아계 사람들이 약 1700년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참족이라고 부릅니다. 참파 왕국이라고 하는데 참파 왕국은 힌두교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쪽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 힌두 사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는 많이 안 좋아요. 이처럼 북쪽 지역이 베트남의 실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약 100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삼국지 시절에 오나라의 송건이 통치할 때 유교가 베트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교 뒤외신 한국과 베트남이 완성되었죠. 1000년간의 중국 지배를 끝낸 응호 왕조를 시작으로 수십 번의 왕조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근대사 3번의 인도차이나 전쟁을 거쳐서 현재 베트남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사는 역시 복습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배했다가 남쪽은 말레이시아가 묻고 북쪽은 베트남 역사인데 막 왕조가 막 계속 바뀌고 나중에 응우옌이 통일을 해가지고 막 또 하다가 마지막에 전쟁 3번 딱 해가지고 베트남 국가가 완성됐다. 맞지? 맞습니다. 뿌듯하네요. 현재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원탑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30조를 수출하고 12조를 수입했습니다. 와우. 저희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했고요. 저희가 수입한 건 의류, 스마트폰이 있네요. 놀랍게도 갑각류를 1800억치 사먹었습니다. 신발도 6천억치 샀네요. 와우. 요즘은 특히 쌀딩크님의 활약, K-팝, 그리고 중국을 제치고 국제결혼 1위 국가가 되었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의 최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GDP의 25%를 삼성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말 최고예요. 지금처럼 베트남 여행하기 좋은 시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후회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며. 까먹을 뻔했네요. 제가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튜브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세계여행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미리미리 좀 찍었으면 전 지금 아마 100만 유튜버? 오늘 영상을 봐주신 분들도 꼭 유튜버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최고의 아이템 바로 삼각대입니다. 제가 처음 네이버로 샀을 때는 5,400원이었고요. 리뷰만 3만 개가 달려있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도매로 200개를 구입해와서 지금 거의 다 팔렸어요. 그렇지, 거의 다 팔았지. 이제 한 193개 남았지. 제가 마진을 전혀 붙이지 않거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4,170원입니다. 정말 무료로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아마 손해겠죠. 유튜버가 되는데 필수품 이 삼각대도 하나 구입해주세요. 다음 편은 베트남의 음식입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가편이었습니다.